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는 scanf 처음 보는 함수죠. 여러분이 모니터로 출력할 때는 그렇죠. printf 함수를 썼는데 이것과 반대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scanf 함수입니다. 그리고 입력 함수는 상당히 많지만 개차 함수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표준 체중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볼까요? 우리 전처리기 지시자가 필요하고 C 언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메인 함수, 그리고 변수 height, sweight, 키 표준 체중 저장하는 변수고요. 키 152로 대입하고 이 152 값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해서 sweight에 저장을 하면 152에 해당하는 표준 체중이 sweight에 저장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키 그리고 표준 체중을 소수 한 자리까지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지금 보기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준 체중을 구해주니까요. 그런데 모두의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구할 수 없다? 모두? 여러분 키가 152인가요? 나도 152보다는 큰데. 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170, 180, 요즘은 180 넘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키가 152인 사람의 표준 체중만 구해줘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겠어요? 내 키가 152가 아닌데 맨날 152에 맞는 표준 체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일반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키든 표준 체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만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키든 표준 체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니다. 자, 내 키는 180인데 내 키는 170인데 여기를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직접 바꾸어서 대입을 해서 실행하게? 여러분도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배워서 쓸 줄 아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소스를 고치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문으로? 대입문이 아니라 입력문으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결할 일,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른데 사용자가 그 값을 직접 입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자, 어디를 어떻게? 대입문 대신에 입력문을 사용하라. 여기는 고정이죠. 언제나 152. 그런데 여기가 충분히 사용자 키에 맞게 변경될 수 있어야 된다면 처음 보죠? 외웁니다. 우리가 출력을 할 때 printf 함수를 쓰는 것처럼 입력을 받고 싶다면 scanf를 쓰는데 우리가 printf에서 벌써 앞면을 트고 왔죠. 따옴표 안에 뭔가를 적고 변수명 적는다. 그런데 이 scanf도 모양새가 아주 비슷합니다. 자, 변수명이 오는데 이것 앞에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외워야 되겠습니다. 기호 ampersand라고 합니다. 뭔데? 우리가 그냥 줄여서 and라고 하는 기호죠. 자, 변수의 기억 장소 주소를 구해주는 연산자입니다. C에는 아주 특별한 연산자가 많아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변수의 주소를 구해주는 연산자가 있네. 자, 우리가 친구에게 요즘은 메일을 많이 보내니까 손편지 같은 거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우편물을 보내고 싶어요. 친구 집 주소 모르고는 우편물 못 보내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는데 그 중에 콕 찍어서 우리 집에 우편물이 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주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우리 집을 알려주는 주소가 필요하죠. 컴퓨터 메모리 안에는 정말로 많은 기억 장소가 있어서 이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 저장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저장할 거예요? 메모리 주소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뭐 1004번지, 어쩌다 보니 1004네요. 1008번지 이렇게 메모리 주소. 근데 우리가 하이트 변수가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내 프로그램이 어디에 적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소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나 누구를 이용하면 and 기호만 붙여주면 뭐가 된다? 여기가 하이트의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라 이거를 잘 빼먹는다.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빼먹지 말고 꼭 적어줘야 됩니다. 프린트F하고 틀립니다. 프린트F는 주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변수명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프린트F하고 똑같아요.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 더블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외웠죠. 이미 이 두 가지. 그리고 문자형, 문자열형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스캔F입니다. 자, 여기 코드에서는 150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죠. 하지만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이트 얼마예요? 아무도 몰라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톡톡톡 값을 줘야만 결정된다 이겁니다. 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자료를 프로그램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 프로그램 외부에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게 해주는 거. 입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캔F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하이트 변수 선언. 그래서 여기 몇 번지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소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키는 이라고 프린트F를 실행을 하면 키는 나오겠죠.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위에서 밑으로라고 했고 키는 찍었다면 다음엔 하이트 입력 받겠죠. 스캔F를 만나면 화면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깜빡깜빡.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커서라고 얘기하죠. 왜 나타납니까? 빨리 하이트 값 줘. 빨랑 줘.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키를 입력하면 되겠죠. 누구의 키? 자기의 키. 다 다른 키를 입력하는데 키보드에서 1 누르는 순간 화면에 에코 출력이라고 합니다. 너 1 쳤지. 다음에 8 치면 8. 다음에 0 치면 0. 그리고 입력 끝 났어요는 엔터 키로 스캔F 입력의 끝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아이고 지워졌네. 여기 180 엔터를 눌렸죠. 그러면 이 180 엔터에 의해서 180이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하이트 기억 장소에 주소가 있죠. 하이트 주소 1310588번지에 180 저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장은 만일에 키가 180이라고 고정되어 있다면 하이트는 180이라고 적은 것과 결과가 똑같게 나오죠. 하지만 앞에서 작성한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만일 여기서 사용자가 160 적었다면 하이트에 160이 들어갈 거고 170 적었다면 하이트에 170이 들어가는 거니까 프로그램 코드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죠. 실행하면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이 위대하다. 180이 들어갔다면 자, 스캔F가 끝났으면 어디 갑니까? 5번에는 문장이 없으니까 6번 화면에 입력한 키 그리고 %d 자리에는 누구 값 뒤에 있는 하이트 기억 장소의
저장된 값 180 들어있죠. 180 그리고 cm 센티미터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입력 그까이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스캔F를 배우면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더블의 실수가 아니고 오류도 많이 내고요. 뭐 때문에? and 기호 안 붙여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소개합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2018 버전이나 그 이상의 버전 아마 그 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스캔F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F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스캔F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가 프로그램 첫 줄에 샵 include stdio.h 했잖아요. 뭐 그 위에서 써도 좋고 그 아래줄을 써도 좋고 샵 프라그마 워닝 디세이블 4996 이 문장을 적어줘야만 스캔F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로그램 실행에서의 오류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실행자를 위해서 꼭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사명의 용도, 사명이 뭔지 보죠. 자, 우리가 방금 스캔F 배웠잖아요. 여기 키 입력받는 거. 근데 사행 앞에 printf 키는 이라고 printf가 등장합니다. 보통 스캔F 앞에는 printf가 거의 99.9% 등장을 해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한번 보죠. 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발행 여기는 뭘로 표시했습니까? 슬래시 두 개 적었으니까 주석문, 즉 실행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없는 문장입니다. 다음에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놔뒀고요. 자, 이 발행의 내용이 없이 곧바로 스캔F가 등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다면 실행 화면에서 지금 새까만데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은 왜 깜빡거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죠. 내가 프로그래머니까 180 그리고 엔터 쳐서 11행 결과 입력한 키 나왔잖아요. 자, 처음에 이 시커먼 화면에 8행이 없다면 9행이 곧바로 실행되죠. 화면에 커서만 깜빡깜빡입니다. 나보고 뭐 하라는 거지? 엔터 쳐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내 이름 쳐볼까? 학번 쳐볼까? 프로그래머는 알겠죠. 뭐 때문에 깜빡이는지 키 넣으라고. 그러나 사용자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프로그래머도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입력할 내용이 워낙 많다면 지금이 어떤 자료에 대한 입력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스캔F 커서가 깜빡이기 전에 무슨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보죠. 그래서 이 사명의 용도는 어떤 거다? 다음에 무슨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사용하다. 키는 깜빡깜빡 키 넣겠죠. 나이는 하고 깜빡이면 나이 넣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용도 설명입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발행의 주석문을 다시 실행문으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실행, 자, 옮겨서 봅니까? 키는 8행에 의해서 키는이 나온 거죠. 그 다음 스캔F를 만나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180 엔터 누르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F 앞에는 거의 어떤 자료를 입력해라 라는 것 표시하겠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캔F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을 시작해서 입력에 들어가면 상당히 오류가 많이 난다고 했죠. 그 오류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서입니다. 근데 생각외로 한동안 오랫동안 오류를 일으킵니다. 자, 주의할 점. 가장 주의할 점.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자, 쌍따옴표로 닫기 전에입니다. 닫기 전에 어딘가 여기죠. 쌍따옴표로 닫는 곳. 이 닫기 전에 절대로 빈칸, 탭, 줄바꿈, 문자 넣지 마라.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white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공백 문자. 우리가 빈칸 찍어도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엔터키 쳐도 줄은 바뀌었지만 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 빈칸, 탭, 줄바꿈을 white 캐릭터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쌍따옴표로 닫기 전에 빈칸, 탭, 줄바꿈 문자 썼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나 자료 입력받고 줄 바꿀 거야 란 뜻에서 백슬래시를 정말 많이 써요. 스캔F는 데이터를 키는 이라고 물었을 때 180 다음에 엔터를 쳐야 입력이 완료되죠. 자동으로 엔터에 의해서 줄이 바뀌니까 굳이 엔터를 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한 의미의 줄바꿈과 탭키와 완전히 의미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써야 되고요. 쓰게 되면 입력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결과는 뒤에 코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화면에 넣어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절대로 이곳에 공백 문자 넣지 않는다 외워둬야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가 여기 %ed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할 때 정수 2자리로 찍어주세요. 정수 최대 4자리로 자리를 확보해서 맞춰서 찍어주세요라고 필드폭 사용하는 거 배우고 왔잖아요. 이제 나 많이 배웠어. 필드폭 사용할 줄도 알아. 란 의미에서 나는 2자리 확보해서 입력받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캔F에서 2는 나는 최대 2자리 정수만 입력받을 거야 입니다. 근데 내 시험 점수 우리의 언제나 희망사항 100점 입력을 하면 입력이 안 돼요. 왜? 이 스캔F는 2자리까지만 입력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최대 몇 자리까지만 입력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나는 모든 정수 다 입력받고 싶어. 가장 시크하고 깔끔한 함수가 scanf입니다. 그래서 까다롭다고 하죠. %d만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아까 키 프린트F로 찍고 입력은 스캔F로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스캔F에서 높이 예를 들면 화면에 높이 물어서 여기에 170 입력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절대로 스캔F에서는 프린트F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캔F는 입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높이는 printf로 그리고 출력 입력은 height scanf로 입력받게 따로 써야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C 언어 사용하는 내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입력 함수 사실은 getCh도 있고요. getS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요 두 가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는 문자 한 개만 입력받고 싶어. 할까요? 말까요? Yes or no? YN 이런 식으로 글자 YN 한두 개만 입력받고 싶다 이거죠. 한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이럴 때 사용한 함수. 자, scanf는 귀찮아. 뭐가? scanf %C 그리고
and reply. 내가 응답에다가 yes or no 문자 한 개를 yn 입력받고 싶다. 변환 명사도 써야 하죠. 변수명 앞에 and도 붙여야 되죠. 귀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자 한 개만 입력받을 때는 간단히 쓰게 해줄게 라고 제공하는 함수가 getCha 함수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getCha를 많이 줄여서 얘기하니까 좋은 점은 변환 명세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변수 주소 and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함수 모양새가 scanf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getCha 가로 열고 닫고 뭔가 썰렁하죠. 눈이. 인수가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얘는 무조건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C라고 쓸 필요도 없다. 자, 이 함수 호출 문장이 뭘로 바뀌느냐면 내가 키보드에서 톡톡톡 yes, y를 딱 누르면 이 함수의 결과 값이 y라는 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저장되겠습니까? 결과가 변수에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scanf로 고친다면 문자 한 개 입력받아. 그리고 이 변수의 주소는 여기야. 어때요? 이 문장이랑 요것을 더 선호한다. 이거죠. 거기다가 굳이 난 또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이 값을 곧바로 사용할 거야. 라면 getCha만 써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고 이제 알파벳 한 개를 입력받아 보아라. 자, 여기 원하는 학점은 뭐예요? 정해져 있죠. 우리가 원하는 학점은 A. 자,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문자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캐릭터형, 차형. 그리고 원하는 학점은 실행을 하게 되면 모니터 화면에 원하는 학점은 이라고 나오겠죠. 다음 getCha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이겠습니다. 원하는 학점은 A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C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C 엔터 해볼게요. 그럼 이 C라는 문자가 어디에 getCha의 결과가 되고 이것이 어디에 CH에 저장되니까 다음 문장 6행 실행하면 C 언어니까 C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절대로 시들시들 학점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A, B 받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간단한 거. 정수 간의 나눗셈을 해서 몫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자. 이겁니다. 몫을 어떻게 구하지? 몫을 구할 때 나눗셈을 잘하면 몫을 구해줍니다. 자, A에는 8, B는 3일 때 A 나누기 B 한 몫을 Q에 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정수 AB에 대해서 A 나누기 B의 몫을 Q에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짜는 게 아니었네요. 좋습니다. 그죠? 이미 여기에 A는 8, B는 3일 때 A를 B로 나눗셈의 결과를 Q에 넣는데 뭐라고 출력하냐면 여기 잠깐만요. 8을 3으로 나눈 몫은 얼마? 2라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 결과를 보니까 2 나왔죠. 어떻게?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C 언어에서 정수 나누기 정수는 계산 결과가 뭐다? 정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낳죠. 우리 C 언어에서는 실수 연산하면 계산 결과도 실수. 정수 연산을 하면 결과도 정수입니다. 문제되는 곳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나눗셈일 때.
정수와 정수끼리 나누면 계산 결과가 정수입니다. 그래서 1 나누기 2 하게 되면 C 언어에서는 결과가 뭐일까요? 0입니다. 0. 0.5 아닙니다. 0. 기억해 둡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일부러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A 나누기 B 한 몫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8을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8 나누기 3 하면 몫은 얼마다? 3, 2, 6. 2가 몫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이 몫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나눗셈 하면 돼요. 자,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뭐냐면 나는 8과 3의 몫만 구하는 게 아니고 7 나누기 3이나 90 나누기 5나 80 나누기 3이나 모든 A, B에 대해서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못하죠. 왜? 고정이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입력받아야 되겠네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수업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A는 물어줘야 되겠죠. B부터 먼저 입력하는지 A부터 입력하는지 궁금해. 당연히 A겠지만 사용자 입장은 모르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A는 묻고 스캔F로 입력. B는 묻고 스캔F로 입력. 그리고 결과. 자, 이 녹색 줄이 두 줄로 바뀌겠죠. printf, scanf. 어떻게 바뀔까요? 머릿속에 빠바방. 그쵸? A는 물었고 scanf로 A 주소. 그리고 두 번째 B는 물어서 scanf로 입력. 이게 바로 입력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수준을 또 높여서 해보죠. 표준 체중을 구하고 표준 체중과의 차이. 자기의 몸무게 밝히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여하튼 키와 체중을 입력해주면 그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구해주고 표준 체중과의 차이도 구해주는 프로그램.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자, 결과 보니까 자료 입력부터 합니다. 키 물어서 143 했더니 체중 얼마냐고 물어요. 비밀이지만 40 했더니 아마 키 143의 표준 체중은 38.7인가 봐요. 이 사람은 조금 오버됐네요. 1.3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뚱뚱하다 얘기 못하겠죠. 뭐 10kg, 20kg 넘으면 모르겠지만. 여하튼 결과. 자, 이거 입력. 이거 입력. 결과 찍을 때 봅니다. 이거요. 우리가 차이를 구할 때 이 사람이 원래 체중 40에서 38.7을 빼면 1.3인데 만일 이 사람이 원래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 37kg다면 37에서 38.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럴 때 쓸 때는 우리가 printf로 그냥 %LF 우리 .1LF 배웠으니까 해보죠. 자, %.1LF로 찍어주세요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면 화면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플러스 1.3이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냥 1.3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차이를 얘기할 때 1.3 모자란다는 뜻인지 1.3 더 나간다는 뜻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여기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3이라고 찍어주면 훨씬 좋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LF만 쓰면 쓸 때만 부호를 붙여주는데 무조건이죠. 무조건 부호를 붙여주려고 하면 뭐 하면 된다? 플러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 LF 이렇게 필드 폭이나 또는 기호 잘 사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죠? 자, 키는 자,
키가 얼마예요? 물었을 때 나 143.16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143.1이라면 아마 144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키는 점 몇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트형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체중 같은 경우는 더 깎죠. 여기도 체중도 뭐 정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출력 결과를 보니까 .0 찍은 거 보니까 얘는 더블형으로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요? 38.7은 표준 체중인데 구하는 공식. 키에서 100을 빼서 0.9를 곱하면 표준 체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표준 체중은 무조건이죠. S웨이트는 더블형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차이 역시 표준 체중이 더블형이니까 웨이트 더블형이지만 그래서 역시 더블형이어야 되겠다. 변수명은 갭에 저장할게요. 자, 순서는 웨이트에서 자기 몸무게에서 표준 체중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기호 사용해서 부호를 반드시 찍게. 이때 부호란 양수에 해당합니다. 그죠? 음수는 언제나 찍어주기 때문에. 자, 순서도 한번 적어 볼까요? 필요한 변수 선언. 그리고 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자, 하이트, 웨이트를 입력받고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표준 체중을 구해야 되겠죠. 표준 체중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자, 여기 표준 체중을 구해야 차이를 구할 수 있고 표준 체중을 구하려면 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키가 입력이 되어야 이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구할 수 있죠. 이 1번, 2번, 3번은 절대로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일의 순서를 결정하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라 했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 이 3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갭을 계산할 수 없죠. 내 몸무게도 알고 표준 체중도 알아야만 갭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1, 2, 3, 4는 어느 누가 코딩을 하든 무조건입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서도 도형 그대로 1대1로 매칭시켜 놓고 자, 선언하는 거. 좀 전에 우리가 인트냐 더블이냐 결정하고 왔죠? 메인 함수 안에 선언 문. 다음 입력은 자, 입력받는 부분은 키는 printf, 빨간색은 scanf. 그래서 키 입력. 다음에는 체중 입력. 웨이트는 더블형이니까 LF입니다. 여기에 좀 전에 주의사항 있었죠? 0.1 LF 이렇게 하지 마라. 3D 같은 거 하지 마라. 여기 뒤에 빈칸 두지 마라. 백슬래시 N 쓰지 마라 했습니다. 자, 다음 표준 체중 구해야 되겠습니다. 표준 체중 S 웨이트는 이 사람 키에서 100 빼서 0.9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이를 구할 수 있네. 이 갭을 이제 찍어 주는 거죠. 첫 번째 변환 명세는 S 웨이트. 두 번째 변환 명세는 갭입니다. 우리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출력문 배우고 이제 오늘 입력문 배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가장 깔끔한 일반적인 형식 나옵니다. 전처리기 지시자 printf, scanf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 C 언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는 메인 함수. 이 메인 함수 안에서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 메모리가 없으면 데이터를 기록 못하니까 메모리 확보를 위한 선언문이 먼저 오고 다음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대인문으로 넣으면 되지만 모른다면 입력받아라. 즉 데이터 입력.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처리. 더하고 빼고. 보세요. 빼고 곱하고 빼고. 여긴 더하기는 없다. 그죠? 더하기 빼고 컴퓨터로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결과를
우리가 정보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을 출력하는 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딱 떨어지는 모양은 지금처럼 선언, 데이터 입력, 처리, 출력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면 처리 과정 안에서도 입력을 할 수 있고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결과 출력하면서도 또 다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섞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라고요?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알아야 처리하니까 처리, 그리고 결과 출력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주의사항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스캔F를 나는 여러 번 쓰기 싫어. 한 번만 사용해서 여러 변수의 값을 한꺼번에 입력받고 싶어. 우리 귀차니즘들은 그럴 땐 %d나 %lf 같은 변화 명세를 여러 번 써도 좋습니다. 2개 써도 좋고요. 3개 써도 좋고 얼마든 써도 좋습니다. 자, 여기는 붙여도 좋고 이렇게 공백 띄워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변화 명세가 2개 있으니까 변수가 몇 개여야 되겠습니까? 2개. printf F와 똑같이 첫 번째 인수는 문자열 형태로 쌍따옴표 안에, 그리고 뒤에는 따로따로 콤마에서 인수 여러 개 있다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받을 때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더 다양해지네요. 자, 나이와 하이트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C 커먼 화면에 내 잠시만요. 자리 좀 수정하고 올게요. age와 height 반대입니다. 나이가 150인데 키가 46밖에 안 되면 이를 어쩐다. 잠시만요. 맞습니다. 자, 키를 먼저 입력받고 age 입력받고, 자, 이런 시커먼 화면에 내 키 150 어차피 고칠걸. 나이 46세에 키가 150 그냥 재밌게 수업하는 겁니다. 자, 150 그리고 46 그리고 엔터를 쳤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숫자가 쭉 연속되다가 엔터를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컴퓨터가 사용자의 머릿속을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50에 46일 거야 라고 알 수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사실은 15와 그리고 age 46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이트가 1504에 age가 6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변수의 값이 어디까지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뭘로 한다고요? 앞에서 잠깐 소개했었죠. white 캐릭터를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50 띄우고 2개 이상 상관없습니다. 1개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150 띄우고 46 그리고 엔터를 쳐서 이 스캔F를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귀찮아 엔터 치면 안 돼? 150 엔터 46 엔터도 좋습니다. 첫 번째 엔터는 구분자로 사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엔터는 스캔F의 끝 표시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키보드에 탭 키를 탁 치면 커서가 덤성 넘어가죠. 탭 쳐서 이만큼 옮겨서 46. 이 엔터 키는 스캔F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입력의 끝은 언제나 엔터 키다 라는 것, 여기서 주의점 있습니다. 만일 %d와 %사, 여기는 지금 빈칸이죠. 빈칸 없어도 됩니다. 똑같아요, 결과는. 하지만 콤마를 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겁니다. 스캔F는 무엇이다? 무언가를 읽는다. 읽어드리는 게 스캔F예요. 그 말은 정수 읽어드리고 정수 읽어드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빈칸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또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콤마가 있죠. 이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를 꼭 읽어란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사용자가 콤마를 넣어줘야만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콤마를 썼다면 입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150, 46 엔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캔F에서 콤마는 잘 사용하지 않겠죠. 자, 여기서 얘기한 이 빈칸, 이 화이트 캐릭터는 빈칸을 읽어드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칸 입력하면 읽어드리고 다음에 정수 하나 읽어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스캔F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 연산자 등등 관계 연산자 배우게 됩니다. C 언어에는 연산자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연산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연산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뒤에 스캔F에 대한 주의점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스캔F에서 마지막 쌍따옴표 닫기 전에 화이트 캐릭터 넣으면 어떻게 된다에 대한 설명이 거의 모든 책에 잘 없어요. 그만큼 스캔F라는 것은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충이라도 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